도림의 꾀에 빠진 계로왕. 고구려와 백제, 신라가 서로 힘을 겨루고 있을 때의 일이다. 고구려는 아리수를 중심으로 북쪽에 있었고, 백제와 신라는 남쪽에 있었다. 그러다 보니 세 나라의 국경을 따라 흐르는 아리수를 서로 차지하려고 싸우게 되었다. 이 무렵 고구려는 장수왕이 다스리고 있었다. 장수왕은 아버지 광개토 대왕의 뜻을 이어서 나라를 넓히려고 했다. 그래서 백제가 차지하고 있는 아리수 유역을 빼앗을 궁리를 했다. 한편 백제는 계로왕이 다스리고 있었다. 계로왕은 나란 일보다는 술과 노래를 즐겼다. 여봐라, 더 좋은 술은 없느냐? 좋은 술을 바치면 그 다음에는 더 좋은 음악을 연주하도록 했다. 또 좋은 음악을 연주하고 나면 맛있는 음식을 가져오라고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냈다. 그런데 계로왕이 술과 노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었다. 바로 장기와 바둑이었다. 특히 바둑은 온 나라를 통틀어 계로왕만큼 잘 두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계로왕은 바둑을 잘 둔다는 사람들을 모두 궁궐로 불러 실력을 겨루곤 했다. 물론 그때마다 계로왕이 이겼다. 어허, 실력이 허작 이 정도였단 말이오. 너무 시시하구나. 계로왕이 나란 일을 소홀히 하며 지내는 동안 고구려의 장수왕은 은밀히 백제를 공격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어떻게 하면 아리수 유역을 빼앗을 수 있을까? 장수왕은 신하들을 불러 모아 생각을 물었다. 그러자 신하들 가운데 한 사람이 선뜻 나서서 말했다. 백제의 힘이 우리만 못한 것은 사실이옵니다. 그러나 아리수 유역은 본래 백제 군사들에게 익숙한 곳인데다 백제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도 정확하게 모르니 먼저 그것부터 알아내야 하옵니다. 그렇다면 백제로 사람을 보내야 하지 않겠소? 백제에 가서 그곳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아온다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일이었다. 게다가 매우 중요한 일이라 아무나 보낼 수도 없었다. 이 일을 해낼 만한 사람이 있는지 알아보시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어떤 스님이 그 일을 하겠다고 나섰다. 장수왕과 신하들은 매우 놀랐다. 저는 도림이라고 하옵니다. 부족 하나마 이번 기회에 나라에 입은 은혜를 갚고 싶사오니 저에게 이번 일을 맡겨주시옵소서.
장수왕은 도림을 찬찬히 살펴보았다. 나라의 은혜를 갚고 싶다는 그가 믿음직스러웠다. 장수왕은 도림에게 그 일을 맡기기로 했다. 도림은 기뻐하며 말했다. 지금 곧 백제로 가서 그곳의 사정을 알아내는 것은 물론 고구려에 맞서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겠사옵니다. 장수왕은 백제에서 도림을 의심하지 않도록 고구려에서 큰 죄를 지은 것처럼 꾸며 그를 내쫓았다. 도림은 곧바로 백제로 건너갔다. 그는 먼저 계로왕을 가까이에서 모시는 신하가 누구인지 수소문해 보았다. 그리고 궁궐 앞에서 그 사람을 기다렸다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이야기를 꺼냈다. 제가 궁궐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벼슬이 금세 높아지실 것입니다. 그 신하는 못 믿겠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러나 도림은 아랑곳하지 않고 침착하게 말을 이어나갔다. 저는 어려서부터 바둑을 배워 신기한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오? 만약 거짓이라면 살아남지 못할 것이오. 다음 날 도림은 신하의 도움을 받아 궁궐에 들어갔다. 그러나 계로왕은 바둑을 잘 두는 사람이 왔다는 말을 듣고도 본체만체 했다. 이 나라에서 바둑으로 나를 이길 사람은 없소. 그러자 도림이 앞으로 나아가 공손하게 절을 하며 말했다. 사실 저는 고구려 사람이옵니다. 오랫동안 절에 살면서 세상에 나오지 않고 바둑을 익혔사온데 불행하게도 큰 죄를 짓는 바람에 이렇게 백제로 도망쳐온 것이옵니다. 계로왕은 귀가 솔깃해져서 바둑돌과 바둑판을 가져오게 했다. 겨우 10수쯤 두었을 때 계로왕은 도림의 실력을 알아챘다. 지금껏 그대 같은 사람은 처음이요. 좀 더 일찍 만나지 못한 것이 아쉬울 따름이요. 처음에는 바둑을 둘 때마다 번번이 도림이 이겼다.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자 도림은 일부러 져주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면서 계로왕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도림은 바둑을 잘 두는 덕에 아주 특별한 대접을 받았다. 계로왕은 도림을 늘 가까이에 두고 아꼈다. 그럴수록 도림은 더욱 겸손하게 행동했다. 아무리 낮은 벼슬아치를 보더라도 공손하게 인사를 했다. 사람들은 도림의 행동에 모두 감탄했다. 고구려 사람이지만 믿을 만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임금님도 만족해 하시니
그것만으로도 다행이지요. 마침내 왕을 가까이에서 모시는 신하들은 물론 궁궐의 사람들 모두 도림을 믿고 따르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도림은 게로 왕에게 조용히 말했다. 제가 고구려 사람인데도 임금님께서는 저를 멀리하시지 않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옵니다. 그러나 저는 기껏 바둑 하나로 임금님을 받들었을 뿐 크신 은혜를 갚지 못했사옵니다. 지금이라도 임금님께 한 말씀 올려 조금이나마 임금님의 은혜를 갚고 싶사옵니다. 게로 왕은 도림의 말이라면 무엇이든 믿음이 가던 터라 매우 반가워했다. 차근차근 말해보시오. 만약 나라의 1호 이야기라면 오히려 내가 그대에게 더 바랄 것이요. 도림은 잠시 생각을 하더니 입을 열었다. 임금님의 나라는 사방이 산과 언덕, 강과 바다이옵니다. 이것은 하늘이 베푼 은혜와도 같아서 가만히 있어도 높은 성을 쌓아놓은 듯하옵니다. 이 때문에 이웃 나라들이 감히 엿보지 못하고 임금님의 나라를 받드는 것이옵니다. 듣기 좋은 말에 게로 왕의 얼굴이 아주 환해졌다. 하지만 계속되는 도림의 말을 듣고서는 금세 표정이 일그러졌다. 따라서 임금님의 위엄과 기세가 더욱 드러나도록 모든 것을 갖추어야 하옵니다. 그러나 성은 허술하고 궁궐은 초라하며 옛 임금님들의 무덤조차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사옵니다. 게다가 백성들의 집은 비가 조금만 와도 넘치는 강물에 허물어지고 있사옵니다. 임금님을 생각하면 그대로 둘 수 없는 일입니다. 그대의 뜻을 알겠소. 내가 바로잡도록 하겠소. 게로 왕은 곧바로 신하들을 불러 모았다. 들으시오. 궁궐은 너무 초라하고 선왕들의 무덤조차 변변치 않으며 백성들은 물난리에 집을 잃고 고생하고 있어. 네, 이것들을 한꺼번에 고치려고 하오. 갑작스러운 게로 왕의 말에 온 나라가 소란스러워졌다. 흙을 구워 성을 쌓고 그 안 가득히 화려한 궁궐과 커다란 건물을 새로 지었다. 또 멀리서 큰 돌들을 가져다가 옛 왕들의 무덤을 만들고 다시 장사를 지냈으며 강을 따라 홍수를 막을 둑을 길게 쌓았다. 이 때문에 백성들의 생활은 더욱 힘들어졌다. 젊은 사람, 늙은 사람 가릴 것 없이 모두 힘든 일을 해야 했으며 나라 안의 돈과 곡식도 모두 그 일에 쏟아부어 백성들은 점점 더 가난해졌다. 아이고, 이 일이 언제나 끝나려나.
이 일이 끝난다고 끝인가? 또 다른 일을 해야 할 텐데. 힘든 일 때문에 백성들은 모두 지쳐 있었고 제대로 먹지도 못해 몸도 약해졌다. 일이 이쯤 되자 도림은 백제를 빠져나와 고구려로 갔다. 그러고는 한달음에 궁궐로 달려가 장수왕에게 알렸다. 지금이 바로 백제를 치실 때이옵니다. 백성들은 모두 지쳐 있고 창고 또한 텅 비었사옵니다. 장수왕은 기뻐하며 장수들에게 군사를 내주었다. 계로왕이 있는 유래성은 순식간에 고구려 군사들에게 둘러싸이고 말았다. 화살이 비오듯 퍼부었고 여기저기서 불이 났다. 계로왕은 꼼짝없이 성에 갇히고 말았다. 그는 아들 문주를 불러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내가 어리석어 간사한 사람이 말만 믿다가 이렇게 되었구나. 백성들은 지치고 군사들은 약해졌으니 누가 나를 위해 힘껏 싸우겠느냐. 나는 마땅히 나라를 위해 죽어야겠지만 네가 여기에 있다가 함께 죽는 것은 나라에 이로운 일이 아니다. 그러니 너는 당분간 몸을 피했다가 왕위를 잇도록 하라. 아들은 눈물을 머금고 장수 둘을 데리고 남쪽으로 도망쳤다. 고구려가 쳐들어간 지 7일 만에 백제의 북쪽성이 무너지고 말았다. 고구려가 군사를 옮겨 남쪽 성을 치자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들 두려움에 벌벌 떨었다. 계로왕은 몰래 성을 빠져나갔다. 그러나 이내 고구려 장수에게 잡히고 말았다. 고구려 장수들은 계로왕을 잡자 말에서 내려 절을 하며 왕에 대한 예의를 보였다. 그러고 나서 왕의 얼굴을 향해 3번 침을 뱉고는 계로왕의 죄가 무엇인지 하나씩 헤아렸다. 결국 계로왕은 아차성 아래에서 고구려 장수들의 손에 죽고 말았다. 이때 계로왕을 잡았던 장수들은 죄를 짓고 고구려로 도망쳤던 백제 사람들이었다고 한다.